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사용 방법.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단백질 쉐이크는 소화하는 데 3년이 걸린다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어떤 단백질이 가장 효과적인가? 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세 번째, 효율적인 섭취 타이밍은 언제인가? 오늘은 최적의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백질이 가장 효과적인가?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화 가능성과 아미노산 구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합니다. 소화 가능성은 단백질의 소화율이 높을수록 근육 형성에 더 많이 활용됩니다. 아미노산 구성은 단백질 안에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단백질은 어떤 걸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이 얼마나 잘 소화되고 또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유제품 같은 음식들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즉, 이런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몸에서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성장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콩과 쌀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조금 덜 되고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쌀이나 밀 등은 단백질 합성과 조직 회복에 중요한 라이진이 부족하고 콩이나 두부 등에는 세포 기능과 항산화 작용에 관여에 중요한 메티오닌이 부족해서 둘을 같이 섭취해 줬을 때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도 제대로 섭취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으면 근육 성장이 제한됩니다. 반면 과도한 섭취는 불필요하며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섭취량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49개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과 근육 성장의 관계는 체중 1kg, 당 약 1.6g이 적정 섭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섭취량이 근육 단백질 합성 MPS를 최대한으로 자극하며 근육 성장과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약 82kg인 사람의 경우 하루 130g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섭취한다고 해서 더 많은 근육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로리 제한 상태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 중인 경우 체지방 감소와 근육 유지 시 체중 감량을 목표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있다면 더 높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칼로리 제한 상태에서는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체중 1kg 당 약 2.2g까지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다이어트 중 허기를 덜 느끼게 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전체 체중에 비해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필요한 양보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와 소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근육량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키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30% 이상, 여성은 40% 이상일 때 체중 대신 키를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키가 175cm인 경우 하루 175g의 단백질을 섭취. 세 번째, 효율적인 섭취 타이밍은 언제인가? 1운동 직후 1부터 2시간 이내 섭취. 근육은 손상된 단백질을 복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근육으로의 아미노산 흡수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운동 중에 소모된 글리코겐은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빠르게 보충됩니다. 단백질 단독 섭취만으로는 글리코겐 회복이 제한적이지만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글리코겐 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백질 섭취는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될 때 근육 성장에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번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몇 시간 후 다시 자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식사마다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3끼 식사로 나누는 것과 6끼로 나누는 것을 비교했을 때 3끼와 6끼 간의 근육 성장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3끼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단백질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자주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근육 성장에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6끼로 나누는 방식이 실용성 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여러 끼로 나눠 먹는 방식은 하루 단백질 목표를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면 이를 3끼로 나눌 경우 한 끼에 약 40g을 먹어야 하지만 6끼로 나누면 한 끼에 20g씩 섭취하면 됩니다. 대량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와 흡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끼로 나누면 한 번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어 소화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면 식사 간격이 짧아져 포만감이 지속되고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됩니다. 이는 특히 식사 간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식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끼로 단백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3끼 이상으로 나누는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총 단백질 섭취량을 목표에 맞게 채우는 것이며 나누는 횟수는 개인적인 필요와 편리함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새특이 취침 전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밤 동안에도 근육을 복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체내 아미노산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 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침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을 밤새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나 카세인 단백질, 쉐이크와 같은 카세인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세인은 다른 단백질보다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6에서 8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또 소화가 느려 아미노산이 밤새 천천히 근육에 전달되어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복구를 촉진합니다. 앞선 내용과 같이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체성분 개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적용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